1457년 조선, 갓 스물도 안 된 소년왕이 죽었는데 그 시신이 길바닥에 버려졌어요. 심지어 누구든 저 시신에 손대면 삼족을 멸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어명까지 내려졌죠. 모두가 두려워서 외면하는데 딱 한 사람, 정말 평범한 관리가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자, 오늘은 이 비정한 권력에 맞섰던 한 인간의 정말 위대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어떠한 화를 당해도 나는 달게 받으리라.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지방 아전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리 높지 않은 관리였던 엄흥도거든요. 이 말,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뭐랄까 인간의 존엄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때는 1457년 강원도 영월입니다. 이제 겨우 17살 먹은 소년이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는데 그 앞에서 모두가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던 거죠. 왜냐? 이 소년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지존, 바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요, 이 서슬퍼런 왕명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고작 지방의 미천한 관리가 자기 목숨을 물론이고 온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 잊혀진 왕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는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가장 비운한 군주로 꼽히는 단종입니다. 단종의 정통성은요, 뭐랄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세종의 적장자 문종이었고요. 그러니까 단종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사람이라고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함이 오히려 끔찍한 야심의 표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보세요. 왕의 장손인 원선으로 태어나서 세손으로 책봉되고 아버지가 왕이 되자 세자가 됐다가 마침내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서대로 다 거쳤습니다. 이게 사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모든 단계를 이렇게 교과서처럼 밟은 왕은 단종이 유일했다고 해요. 정말 정통성 끝판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어린 왕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보호막이 되어줄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단종을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할머니인 소원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왕이 너무 어릴 때 즉위하면 보통 할머니나 어머니, 즉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지켜주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12살 소년에게 닥친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텅 빈 왕의 곁을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삼촌들이었죠.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그리고 셋째 아들 안평대군. 수양대군은 할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를 닮아서 무예가 아주 뛰어난 그야말로 야심 덩어리였고, 안평대군은 글과 그림에 능해서 학자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이 막강한 두 삼촌 사이에서 어린 단종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던 겁니다. 결국 모두가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야심은 피를 불렀고 비극의 막이 오르기 시작하죠. 1453년 10월 10일, 바로 그날 밤입니다. 수양대군이 드디어 칼을 뽑아들죠. 자신의 가장 큰 정적인 김종소의 집을 찾아가서 방심한 틈을 타 철퇴로 내리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다고 외치면서 순식간에 궁궐을 장악하고 자기한테 반대하던 사람들을 싹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 피피타로밤의 쿠데타, 이게 바로 역사에 기록된 계유정난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딱 2년 뒤, 결국 단종은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나이가 고작 15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물려준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뭐 누가 봐도 칼을 들이대고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들이죠. 이들은 그냥 편하게 사는 길 대신에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자 복위운동을 펼쳤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계획이 사전에 들통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단종은 머나먼 유백길에 오르게 됩니다.
단종이 보내진 곳은 청룡포라는 곳인데요. 여기를 보면 삼면이 강이고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라 배가 없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육지 안에 있는 섬이죠. 어린 소녀는 그렇게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고 만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그 절정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던 그 위대한 선택의 순간을 말이죠. 유배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단종을 지지하던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또 다른 삼촌인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성대군마저 복위운동을 일으키다가 실패하고 결국 죽임을 당해요. 이제 정말 단종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수도 한양에서 단종을 죽이라는 명이 내려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은 결국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공식 기록인 실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야사, 그러니까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활줄에 목을 졸려 살해당했다고도 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맨 처음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장면이죠. 왕의 시신은 역적의 시신이 되어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영월의 지방관리였던 어몽도가 나서는 겁니다. 어몽도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서 아들들과 함께 길을 나섰어요. 그들이 메고 간 관은 원래 자신의 어머니 장례 때 쓰려고 미리 마련해뒀던 것이었다고 해요. 눈 덮인 캄캄한 산속에서 어디에 왕을 모셔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때 사슴 한 마리가 앉았다가 사라진 자리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자리만 눈이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몽도는 아, 바로 여기구나 하고 그곳에 왕을 묻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하고 치른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비밀스러운 장례식이었죠. 자, 그렇다면 권력을 빼앗은 왕과 그 권력에 맞서 의리를 지킨 평범한 한 관리, 이 두 사람의 운명은 후세에 그리고 역사를 통해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역사의 심판은 굉장히 더뎠지만 결국 올바른 곳을 향했습니다. 무려 200년이 훌쩍 지난 1698년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비로소 왕의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몽도의 그 충성심도 마침내 인정을 받아서 그의 후손들이 나라로부터 공식적인 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눈밭 위에 급하게 만들었던 그 무덤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역사가 두 사람에게 내린 최종 판결이 뭔지 알 수 있죠. 왕위를 빼앗은 세조는요, 왕으로서 나름 여러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왕위 찬탈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무 힘도 없었던 평범한 관리 어몽도는 불의에 맞선 충절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죠. 결국 영원히 남는 건 뭘까요? 잠깐의 정치적 권력일까요? 아니면 꺾이지 않는 도덕적 용기일까요? 답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그 차가운 눈밭 위에서 어몽도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가문 전체의 생존이냐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냐?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수 있을까요? 500여 년 전 한 남자가 우리에게 남긴 이 묵직한 질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